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기업은행 청년 인턴 채용 공고가 떴죠.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를 채용하는데요. 5월 21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근데 이번 기업은행 인턴 채용 공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이 지금 잡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11일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서에 접속이 가능할 텐데 잡알리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미리 자기소개서 항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잡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공고가 된 그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번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신입행원 자기소개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또 우리 기업은행 인턴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기업은행이 싫어졌어요 라고 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인턴이라서 유튜브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역대급으로 어려운 우리 2020년 하계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항목이, 이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총 1번부터 5번까지 5개 문항이 나와 있고요. 바이트는 1번이 500바이트, 2번이 1000바이트, 나머지 3, 4, 5번은 다 1500바이트씩 해서 총 바이트 수는 6000바이트입니다. 6000바이트인데 분량은 많지 않죠. 작죠. 근데 작은데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역대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 소설 또는 영화의 인물 포함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 분량은 500바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1번 기업은행 약술형 1번인데, 이 약술형 1번에 대해서 제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맨 먼저 소제목을 일단 하나 만들어 넣어 보십시오. 자, 만들어 넣어 보시고, 이 분량이 500바이트인데요. 이렇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죠. 위쪽은 해당 내용, 아래쪽은 자기 이야기, 이렇게 적어보라 라고 내가 이렇게 구조를 나눠 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보면 1번이 해당 내용은 뭐고 자기 이야기는 뭐냐라는 건데, 해당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소설 또는 뭐 영화, 책, 뭐 드라마, 뭐 가수, 뭐 탤런트, 뭐 아무 때나 좋습니다. 아무나. 유명인도 좋고요. 자,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떤 선정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 극 중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겠죠. 어떤 상황이 나한테 그 인상이 깊었다 또는 나랑 비슷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 해당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이 해당 내용을 이 500바이트 중에 한 200바이트 정도를 이 해당 내용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은 200바이트 정도 해당 내용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자기 이야기, 그 사람의 그 안에서의 그 역할, 그 내용, 그 상황이 나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이야기를 이 아래쪽 300바이트 정도에 적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바이트와 300바이트 해당 내용과 자기 이야기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소설 속에 나오는 뭐 주인공이나 조연이나 이런 분들을 적을까, 아니면 드라마 또는 가수, 연극, 영화,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뭐 상관없으니까 그 속에 나오는, 책 안에 나오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주연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조연이라든가 뭐 요새는 주연, 조연이 뭐 워낙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영화나 이런 부분도 많은데, 최근 영화도 좋고요. 뭐 예를 들어 기생충이다, 뭐다, 뭐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나 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 극 중에 나오는 그 성격, 어떤 캐릭터적인 측면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상황, 어떤 상황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 늘 항상 그 바쁜 상황 속으로만 나왔다라고 하면, 아, 나는 그 사람하고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어떤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런 게 떠나서 그 사람이 그 극중 또는 그 드라마 안에서 또는 영화 안에서 처한 상황이 늘 바쁘다 또는 늘 옆에서 조언만 해준다, 뭐 이런 상황도 좋고요. 그런 극 중에 어떤 성격만 따지지 말고 어떤 상황적인 요소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라 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5번에 나라면, 이거는 저라면 이 답변을 어떻게 적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화를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뭐 예를 들어 마이너리티 리포트 안에 탐 크루즈의 그 어떤 그 첫 장면부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탐 크루즈가 저랑 비슷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꾸 어떤 탐구를 하고 뭐 자꾸 찾아가는 이런 역할이 저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다분히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좀 신선하게 좀 식상하게 작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신선하게 1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1번에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는 조금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좀 신선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게 이게 1번에서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도 또 어렵습니다. 자, 2번. 취업을 제외하고요,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1000바이트입니다. 분량은. 자, 2번은 그래서 제가 분량을 구조를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소제목을 앞에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300, 500, 200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300, 500, 200으로 나누어서 먼저 앞에 300바이트에, 이 300바이트에는요,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잡은 게 있다면, 왜 그게 나한테 목표가 됐는지, 그 의미성, 그 목표에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의미성을 부여하는 공간으로 한 300바이트 정도를 마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500바이트는 그 삶의 목표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200바이트에는 그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모습은 어떨 것인지, 뭐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거라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요, 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지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부여하는 이 작업을 전반부 300바이트에 꼭 나는 왜 이런 목표를,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히 드러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다분히 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코칭, 조언을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력을 가지고 달성을 할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중간에 500바이트 정도에 적어 보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구조적으로 마지막에 달성 후 우리 사회가 바뀌어 있다든지 우리나라가 바뀌어 있다든지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200바이트에 꼭 적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라면, 이거는 뭐냐면, 저라면 이 답변을 또 어떻게 적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라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제외하고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저한테는 지금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시장에서 인적성 시험, NCS 시험 보는 거, 이거 저는 없애고 싶습니다. 이거를 없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삶의 목표, 저는 인적성, NCS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필기시험, 이 불필요한 필기시험을 없애야겠다. 그럼 나는 왜 그런 목표를 가졌냐? 나는 여러분들이 그 불필요한 공부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그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목표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거냐? 전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뭐 차근차근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궁극적으로 저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제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럼 달성 후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 달성 후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의 많은 그 아래쪽으로 후배는 이제 인적성 없이 좀 더 자기가 필요한,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모습이 저한테 그려진다면 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답변을 적어 볼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힌트 삼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또 어렵습니다. 자, 본인이 한 기업, 은행업을 제외하고요, 한 기업의 CEO라면 본인 회사의 인턴을 채용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기술하라. 그리고 5주간의 근무 기간 동안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지 작성하라. 1500바이트입니다. 이번엔 분량이 좀 많네요. 제가 여기는 어떻게 구조를 나눴냐면 소제목을 하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400바이트, 700바이트, 400바이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먼저 앞쪽, 제일 위쪽 400바이트에는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그 CEO라면 제가 인턴을 채용하는 채용 기준은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라고 하는 게 또 여기 나와야 됩니다. 2번에서도 하고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700바이트에는 그래서 5주간 저는 그런 채용 기준을 가지고 왜라는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5주간 이런 훈련, 이런 코스로 인턴 코스를 만들겠습니다. 5주간. 이런 업무를 부여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첫째 주 차에는 이런 업무,
둘째 주차에는 이런 업무, 마지막 5주차에는 이런 업무. 자, 이렇게 5주간의 계획을 중간에 700바이트에 적고, 그러면 뒤쪽 후반부 400바이트에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인턴 채용을 하고 인턴에게 업무를 부여하면 나중에 이런 효과가 생길 겁니다 라는 이 효과 부분을 마지막 400바이트에 적어보자 라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채용 기준, 제가 어떤 기업의 CEO라면 저는 인턴을 채용하는 기준을 A 땡땡땡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땡땡땡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왜? 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넣자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5주간의 계획,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상당히 개인적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주차에는 이런 업무, 2주차에는 이런 업무,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뭐 1주차에는 뭐 어떤 부서, 2주차에는 어떤 부서, 또는 뭐 여러분들이 1주차에는 CEO 역할부터, 뭐 마지막 주차에는 제일 하급 직원 역할까지, 또는 반대로 1주차에는 제일 하급 직원부터 마지막에는 CEO 역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고, 또 1주차, 2주차, 3주차는 현장에서, 4주차, 5주차는 본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반 부분, 그러니까 채용 기준과 왜라고 하는 거기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어떤 업무 계획이, 업무 부여 계획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효과라고 하는 이 측면, 이 부분을 적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을 각각 기술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1500바이트,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기는 소제목을 이렇게 적고요. 자, 제가 작성하는 방법은 뭐 여기 포인트에 보면 작성 방법 2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0, 750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먼저 이상적인 직장 생활과 그 이유를 전반부 750바이트에 적고, 두 번째는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과 그 이유를 후반부 750바이트에 적는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750바이트 중에 한 300바이트 이내, 300바이트 이내로 먼저 이상적인 직장 생활에 대한 모습을 여기 적어주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약 400바이트, 450바이트 정도 되는 분량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더 길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도 전반부 간단하게 300바이트 이내에서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의 모습,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더 길게 400, 450바이트 정도로 더 길게 이유를 적어준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상적인 직장 생활과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 이 두 가지를 먼저 한 700바이트, 750바이트 정도로 위쪽으로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난 다음에 아래쪽 750바이트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그냥 뭉쳐서 합쳐서 이 아래쪽에 750바이트 정도에 적어줍니다. 그렇게 적어주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을 더 추천드려서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 이상적인 직장 생활, 그리고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 이것도 역시 다분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죠. 제가 생각할 때 다분히 이상적인 직장 생활은 전부 다 재택근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다분히 이상적인 직장 생활은 직급이 파괴되는 그런 직장 생활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상력,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생각도 괜찮습니다. 자, 너무 튄다거나 뭐 너무 고리타분하다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피하시겠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답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개성이 존중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대신에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상적인 직장 생활의 모습이 A다, B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나는 그게 이상적인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 답변은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이 부분이 차별화되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아래쪽 400바이트, 450바이트 되는 이 이유 부분이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분히 고민이 있다면 이 답변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본인만 희생해야 하는 공존. 자, 공존. 그리고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 공존을 선택할래, 생존을 선택할래 라는 건데요. 공존은 나는 내가 희생되고 남들은 다 사는 겁니다. 이게 공존입니다. 이제 생존은 나만 살아남는, 본인만 살아남는, 다른 사람은 이제 피해를 보겠죠.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고 나만 살아남는, 이거를 생존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본인의 경험했던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라. 1500바이트입니다. 자, 이거는 공존을 선택할래, 생존을 선택할래, 이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준 거는 이거는 이미 뭐 선택의 권한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공존을 선택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공존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럼 공존을 선택한다고 일단 전제를 했을 때, 자, 맨 먼저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먼저 제가 500바이트 정도의 공존을 선택했다? 그럼 왜 나는 생존이 아니라 공존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 적어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 700바이트 정도에는요. 중간에 700바이트 정도에는 여기에는 경험 사례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제 과거 경험 사례죠. 그 다음 마지막 300바이트 정도에는 결과와 느낀 점을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요. 자, 내가 만약에 경험 사례를 나는 생존을 했는 과거의 생존 방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피해를 좀 봤지만 나는 생존을 했다. 근데 왜 그럼 그 선택을 했냐?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나는 생존을 해서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 더 큰 일을 할 때 나는 그때 당시에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당시에 생존이라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공존이 답이다, 생존이 답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존을 많이 선택하겠지만 공존을 선택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다른 지원자들하고 차별화되게 여러분들의 고민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또 잘 적은 답변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지원자들이 뭘 선택할 것이다? 생존이 아니라 공존을 선택하겠죠. 공존을 많이 선택할 겁니다. 그죠? 이 공존을 선택하는데 공존을 선택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거는 요 이유 부분, 그리고 자기의 경험 사례, 그리고 요 결과와 느낀 점 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낼 수 있냐라고 하는 요 부분이 핵심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렇게 5개 있는데 역대급으로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나라고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4번 항목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직장생활, 그리고 피하고 싶은 직장생활. 아직까지 직장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참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어떤 고민과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논리력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4번 답변입니다. 4번 질문.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존과 생존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공존을 선택하고 생존을 선택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차별화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또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 5번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CEO라면 그 인턴 채용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업무를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3번, 4번, 5번, 그 서술형 3번, 4번, 5번은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뭐 난이도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약술형 좀 짧은 답변 1번과 2번 중에서는 그래도 이 1번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선하고 임팩트 있게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1번을 여기에 네 번째로 갖다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맨 마지막에 갖다 놓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은 역대급으로 어렵다. 신입행원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작성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작성하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어야 되겠죠. 고민을 좀 해서요. 잘 적어서 그래서 5주간 인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또 우리 좋은 은행, 기업은행으로 또 입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